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결혼 5년 차 된 남편의 문제 때문인데요.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온 가족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남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현재 많은 변화가 오고 말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는데 1년 차 때부터 남편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어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자신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성격이 돌변해버려서 싸운 적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워낙 들쑥날쑥한 성격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혼하자는 말에 놀랐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유를 물어보길래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함께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사소한 일만 생겨도 모든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줄 알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당신은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나도 정말 많이 참으며 살고 있는 중이야. 사사건건 참견하면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간 적도 정말 많았다고. 나도 최대한 배려를 해줬던 건데 그걸 알아주지 못했다면 내 입장에서도 상당히 서운하네. 살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의 성격을 맞춰주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랑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별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계속해서 예민하게 행동할 거면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당신의 성격을 전부 맞춰주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얼마 전에도 별것도 아닌 일을 엄청 크게 만들었던 거 벌써 잊어버린 거야?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그래서 뭐라도 좀 먹고 싶어 하길래 토스트랑 따뜻한 우유 만들어주니까 잘 먹고 가더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아침에 만들어준 음식 먹고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했다고 엄청 화내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원해서 해준 거였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냐고. 그것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고생한다고 보약 한 채 지어줬는데 한약 함부로 먹는 거 아니라면서 내가 안 보는 사이 전부 다 뜯어서 화장실에 버렸잖아. 안 먹을 거면 차라리 나를 주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했어야 돼? 우리 엄마는 당신 생각해서 먼 곳까지 힘들게 가셔서 만들어 오신 건데? 이런 일들 말고도 사소한 것들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당신 성격 때문에 나까지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는 건데 왜 이혼은 하기 싫다는 거야? 남편은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며 이혼만큼은 하기 싫다고 좀 더 신경 쓰겠다는 말을 꺼냈지만 또 그때뿐일 것 같아 저는 이혼을 강행했었죠.
저희 부부 문제가 점점 더 커지자 양가 부모님까지 모이게 되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저희 둘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참 동안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민한 성격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고, 저희 집안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어렵게 결혼한 만큼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혼 문턱까지 가게 되었던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었어요. 엄마가 힘들게 지어주신 한약 사건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겠더라고요. 상처받는 건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로 조심하면서 또다시 불완전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저에게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지만 언제 또 본래의 성격이 나올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하는 중간중간 약간의 위기가 찾아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결혼 5년 차가 되었고 서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남편의 행동이 제 눈에 거슬린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안심하며 앞으로 마찰이 일어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예전의 성격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용한 저녁 시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었죠. 요즘 무슨 일 있어? 최근 들어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은데 당신이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털어놔봐. 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그리고 나 이번에 진급 시험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 함께 입사한 다른 동기들은 작년에 벌써 전부 다 진급했는데 나 혼자만 진급을 못하고 있잖아. 후배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진급 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 내가 조금 예민하게 행동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줘야 할 거야. 나도 최대한 조심할게. 그리고 요즘 당신의 행동들 중에 거슬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계속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대화하는 김에 말하는 거니까 잘못된 건 고쳐줬으면 좋겠어. 왜 물건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이 맞춰놓지 않는 거야? 같은 물건은 똑같이 정리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여자가 돼가지고 정리 정돈을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이 지나간 곳을 내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거 알아? 그리고 평소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내 눈에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내 눈에 하나둘 들어오다 보니 더욱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가 말한 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항상 가지런하게 해놔야 보기도 좋은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뭐 원하는 건 해줄 수 있지만 당신 결벽증 있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내가 청소나 물건들을 엉망으로 해놓은 건 아니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일정한 간격에 먼지 한 톨 없이 청소까지 해놔야 한다는 건 너무 피곤한 일들 아닌가? 나도 퇴근하자마자 저녁 준비하고 최대한 한다고 노력하는 건데 당신 눈에는 많이 부족한가 보네.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나도 노력해 볼 테니까 당신도 그런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동안 살면서 크게 문제된 적 없던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진급 시험이 언제냐고 물어보니 앞으로 3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만 끝나면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길래 남편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저도 최대한 배려해주면서 맞춰나가려 했었죠. 그런데 그 3달의 시간은 저에겐 5년을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최악이었고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급 시험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숨은 쉬게 해줘야 하는 건데 남편은 저를 더 옥죄었고 제 피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며 불만들을 토해냈어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나까지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거야? 매번 어떻게 일정한 간격으로 물건들을 정리할 수가 있냐고. 당신 오기 전에 쉬지도 못한 채 청소도 정말 힘들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화가 안 나겠어? 그럴 거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앞으로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전부 다 알아서 해. 나는 진급 시험 공부도 해야 되잖아. 내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험 끝날 때까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들 해결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진급한다고 해서 연봉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당신 마누라한테 온갖 짜증 다 내면서 막대하면 그런 게 전부 다 무슨 소용인데. 차라리 그럴 거면 진급시험 때려치우는 게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작년에 진급시험 못 봤던데 자격 미달 아니었어?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다 능력이 되니까 붙은 거지. 당신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도 잘하지 않으려고 꾀만 부렸잖아. 그런데 막상 회사 동기들이 전부 다 붙으니까 그제서야 후배들 앞에 서는 게 쪽팔려서 억지로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괜히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당신 일이나 집중해서 똑바로 하도록 해. 집안일은 앞으로 당신이 해, 알겠어?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는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이는 거야? 남편은 뭐가 잘못인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였죠. 다른 동료 직원들은 벌써 진급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하니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마음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해달라는 부탁은 거의 다 들어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맞춰주길 바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이미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진입한 상태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그거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해준 반찬들인데 그걸 왜 전부 다 버리는 건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는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더라고. 솔직히 시골 분이시라 깔끔한 편도 아니고 깨끗하게 만든 것 같지도 않아서 버려버렸어. 괜히 먹다가 탈이라도 나서 진급시험 공부 못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당신도 괜히 먹었다가 탈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버려준 거야. 딸 입장에선 당연히 엄마가 해준 음식이니까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먹을 순 있겠지만 그게 위생상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싹 다 버려버렸어. 앞으로 냉장고에는 내가 원하는 음식들 위주로 채워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당신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어? 물때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데 말을 안 하니까 집안꼴이 아주 말이 아니네. TV 뒤쪽에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고 내가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창문 틈 사이에도 전부 다 닦아달라고 했잖아. 지켜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소리만 치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쉴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해결 좀 해.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진급시험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겠냐고. 5년 동안 살림을 했으면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척척 해야 되는데 맨날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같이 살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내가 이런 당신을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까지 만들자고? 나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오늘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잠잘 생각하지 마. 그동안 참아왔던 거 전부 다 바로 잡아야 내가 살 것 같다. 당신 말 다 했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일을 더 크게 만들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커진다는 거 몰라? 당신이 시험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는데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이랑 우리 엄마 음식 버린 건 분명 잘못된 거야. 말로 하면 되는 거고 음식을 버리기 전에 나한테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한다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보이는 행동은 그냥 싸우자는 것밖엔 안 돼. 스트레스 풀 대상이 없으니까 괜한 거 꼬투리 잡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 집안을 뒤집어 엎던 알아서 해. 나는 오늘 당신과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거야. 우리의 관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걸 한꺼번에 풀어내는 건지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만 안겨 주었네요.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문을 가로막더니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라며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면서 저를 밀치길래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이대로 끝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진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들게 부여잡고 일어난 뒤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인 뒤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의 용서는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 밖을 나오긴 했지만 막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이대로 친정집에 가서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친정집에 차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두세 번 반복해서 전화가 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받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아무렇지 않은 듯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순간 시모가 바로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알고 보니 대책 없는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아시게 될 거 늦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
저는 시댁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왔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내 아들 말로는 집안일은 전혀 안 했다는데. 제가 집안일을 안 했다고요? 어머님, 이 사람 성격 몰라서 지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걸 칼같이 선을 맞추고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제가 지나가면 이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모든 걸 전부 다 다시 맞추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음식들 저 먹으라고 엄마가 잠도 안 자가며 힘들게 만들어 오신 음식들이에요. 이 사람 아침 거르지 말라고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것들로만 만들어 오신 건데 5만 가지 인상 다 쓰더니 좀 전에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쏟아 버렸다고요. 그걸 두 눈으로 보게 된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더 이상 한 공간에 있다간 정말 크게 싸우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 사람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이 사람 얼굴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살면서 온갖 짜증 다 받아주고 예민하다고 하면 최대한 조심하면서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결국 저에게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자기 진급 시험 기간에 심기 불편하게 했다고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저를 밀쳤다고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100번 양보해도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너는 화난다고 며느리를 밀치면 되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서로 이해하고 최대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 사람이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제가 훨씬 많이 참고 살았다고요. 긴 말 필요 없고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애를 가졌다면 그 애는 어떻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관 수술한 거 말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애 키워봤자 집안 어질러지고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며 키울 필요 없잖아요.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랑 똑 닮은 아이 나오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겠냐고. 방금 정관 수술했다고 했니? 그래서 한동안 나를 피해 다닌 거였어? 언제는 진급하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아이를 가지자고 하더니 나한테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를 아내로서 생각하는 게 자기 뒤나 닦아주는 그런 여자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 아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 나가서야 되겠어? 네가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더 신경 쓰고 자라마. 둘이서 함께한 시간이 5년이야.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살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도 빨리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데?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런 결혼 생활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요. 내가 원하는 삶 살 거예요. 남편은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과일 접시를 뒤집어 엎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부모와 저는 경악을 했고, 시부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한테 다가가 방금 했던 행동에 대해 화를 내셨습니다. 저런 모습을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은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시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목발을 짚고 계셨던 시부는 그대로 고꾸라지며 넘어지면서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등에 몇 번이나 손을 내려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다 필요 없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성격이 예민해도 그렇지 이건 정말 너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 저는 더 이상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더는 말리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께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알린 뒤 이혼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께선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셨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그걸로 남남인데 괜히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 분노한 아빠를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엄마는 사위의 행동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멍한 상태로 계시길래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회복이 되실 줄 알았지만 엄마는 제가 예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행동을 저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길었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혼 도장을 찍게 되면서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의 집에 계시다는 말이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남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더 이상 서로에게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엄마가 그 사람 집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저희 둘의 관계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는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찾아간 건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네요. 장모님,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냐고요? 제가 분명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오늘이 진급 시험 날이잖아요. 그래,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한테 미역국 차려준 게 뭐가 어때서? 자네는 그런 걸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한테 차려주는 밥상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나는 자네가 승진에 미끄러지라고 미역국을 준비해 준 게 아니라 피가 맑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을 차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 딸과 이혼했어도 앞으로 잘 살라고 차려준 거였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승진 미끄러지라고 미역국 차려주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서 많이 드시라고 어머님 머리에 국사발 좀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지랖은 그만하셔야죠.
서로 이혼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밥상을 차려준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거야? 됐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너는 그만해라. 남은 음식은 버리던지 먹던지 알아서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잘 되길 바라네. 엄마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뭐를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 떨어지는 미역국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제 차에 올라탄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지시더니 그 사람의 회사로 가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의 회사로 출발을 했고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리신 엄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엄마를 보며 반가운 얼굴로 걸어 나오신 한 분이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시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네주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엄마가 건네주신 물건을 확인하고 계시길래 저도 차에서 내려 두 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엄마한테 저지른 행동들이 소형 카메라에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엄마와 친분이 있으셨던 꽤 높으신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서로 어떻게 아시는 분이냐고 여쭤보니 부모님이 예전에 회사 근처에서 식당 일을 잠깐 하셨을 때 단골 손님이셨다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회사에서 부장의 위치에 있으셨던 분은 남편과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진급 시험날 엄마는 저희 식구들을 막대했던 그 사람의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시험에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셔서 남편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상을 전달해 준 거였고 물건을 건네받으신 그분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인데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정도로 형편없는 직원을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회의를 거친 뒤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회사에도 알리고 싶어 하셨죠. 결국 진급 시험날 본인의 태도가 담긴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자 진급 시험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인성이 남편의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었죠. 영상 속에 있던 내용들은 회사의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많은 직원분들은 이중적인 성향의 거부감이 들었는지 하나둘 거리를 두게 되면서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인생이 곤두박질 쳐지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회사 전체에 퍼지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남편은 결국 정신 상태가 더욱더 이상해졌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선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라며 충분히 반성하고 나올 때까지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셔서 엄마가 보이셨던 분노에 대해 이해를 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끌어내줘서 고맙다며 소중한 걸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껴봐야 한다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길 원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그 사람과 맺은 인연 열심히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끝나버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기의 성격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러면서 더더욱 저 역시도 거짓된 삶을 살지 말자 생각하며 늘 마음에 새기고 살고 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은 시장에서 정육점을 하였어요. 워낙 작은 동네의 시장 정육점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랑은 웬만하면 다 알고 지냈고 저희 엄마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아줌마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기도 했고 어떤 아줌마는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명품 가방이며 옷가지 등을 저희 정육점에 맡겨놓고 외출할 때마다 들려서 갈아입고 나가곤 했죠.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던 터라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아 보였고 우리 엄마는 참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구나 싶은 마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심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 받아 하셨어요. 먹고 사는 게 뭔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동네 장사기 때문에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하면서 아주 힘들다고 했죠. 저 역시 그런 엄마가 안쓰러운 나날이었고 더더욱 공부를 하여 성공해야겠다 싶었고 그것이 엄마에게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넌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시장 골목 벗어나고 우아한 일 하면서 살아. 알겠지? 보고 자란 게 이런 것밖에 없겠지만 엄마는 네가 이런 시장 구석 왔다 갔다 하는 여자들처럼 사는 거 죽어도 싫다. 이게 엄마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야. 알겠어요. 엄마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꼭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 손에는 다 굳은 살도 박히고 매일 힘들게 일하는 엄마 내가 호강시켜 드려야지. 걱정 말고 나만 믿으세요. 나중에 정육점 같은 거 말고 노년에 편하게 집에서 쉬게 해드릴게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너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네 아빠 없이 너 키우면서 그거 하나 딱 하나만 바라는 거야. 악착같이 시장 아줌마들을 상대하며 일을 하는 엄마가 안쓰러웠고 엄마는 그런 저에게 꼭 이 시장 골목을 떠나 우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간절히 바라서 그런지 전 나름 수제소리를 들으며 공부하였고 인류대학을 가 대기업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였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고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정말 심성이 좋은 남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남편의 어머님을 보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저처럼 아빠가 없이 자란 남편이지만 시어머니 자리를 보니 홀로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꼭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운 것처럼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아이고, 엄마 혼자서 널 키웠다고 들었는데 어쩜 이렇게 바르게 키웠다니. 정말 존경스러우시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대단해. 난 우리 아들이 너 같은 며느리를 꼭 데리고 오길 바랬어. 나도 딸이 있지만 정말 잘 자란 것 같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아빠도 안 계시고 엄마 혼자 절 키웠다고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쩌나 했어요. 전혀. 오히려 대단하신 거지. 평생을 장사하면서 힘들게. 물론 너도 공부하느라 힘들었겠지만 정말 대단해. 나 역시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니네 엄마 마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잘 만난 거지.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거봐, 내가 말했지? 엄마가 마음에 드실 거라고.
오늘 동생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동생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보도록 하자. 아마 내 동생도 자기 보면 엄청 좋아할 거야. 심성이 엄청 착하거든. 우리 엄마를 닮았지. 그래. 네, 감사해요, 어머님. 저도 결혼해서 정말 잘하도록 많이 노력할게요. 아마 저희 엄마도 그걸 바라실 거니까요. 결혼을 한다고 인사를 간 예비 남편의 어머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누이는 시집을 가서 그날엔 보지 못했지만 따로 약속을 잡아서 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저희 결혼식은 준비가 되었고, 결혼식 전 남편이 시누이와 밥 한번 먹는 자리를 만든다며 식당을 예약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 처음으로 정말 착한 예비 시누이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쓰여 있더라고요. 나 착해, 이렇게 말이죠. 대화 결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정말 친절하고 착한 시누이였어요. 언니, 우리 집에 가족이 되는 걸 정말 환영해요. 결혼 선물을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일단 환영한다는 꽃 받아주세요. 어머, 뭘 이런 걸. 아가씨 너무 고마워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이렇게 밝게 맞아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에이, 당연히 밝게 맞아드려야죠. 아, 언니, 결혼 선물 혹시 뭐가 좋으세요? 오빠한테 물어봐서 전 세탁기 생각하는데. 에이, 너무 가해요. 혼수는 저희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아가씨 마음만 받을 거니까 절대 무리하게 준비하지 마세요. 전혀요. 제가 진짜 준비해주고 싶어서 그런걸요? 오빠 결혼 축하 선물이기도 하고 언니한테도 꼭 필요한 거니까 해주고 싶어요. 착한 예비 시누이는 절 격하게 반겨주었고 결혼 선물까지 해준다며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해준 것도 없이 이런 걸 덥석 받는 건 아닌 것 같아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아가씨는 꼭 결혼할 때 오빠한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며 세탁기 한 대를 구매해 주었답니다. 제 남편 역시 시누이 시집 갈 때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해줬다고 하면서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말이죠. 아무리 남편이 냉장고 세트를 해줬다 한들 그래도 세탁기를 사준 아가씨가 너무 고마워 남편과 따로 아가씨의 집에 방문할 날이었어요. 그날 저와 남편은 마음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어버렸고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았죠. 아,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된다니까. 어쨌든 잘 쓸게요. 너무 고마워요. 오늘은 우리가 사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요, 아가씨. 언니도 이렇게 비싼 음식 안 사오셔도 되는데 잘 먹을게요.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잘 됐네요. 아, 전화가 자꾸 와서 잠시만요. 시누이는 한참 울리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전화기 너머의 주인공은 아가씨의 시어머니 같았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수학이 넘어서까지 말소리가 엄청 울렸고 그 소리를 들으니 눈치도 보이면서 어쩔 줄 모르겠는 마음이 들어버렸어요. 괜히 우리 결혼이 아가씨에게 짐이 된 건 아닌지 하는 마음에 아가씨 눈치도 보게 되고 가지방석에 앉아버린 기분이었어요. 예,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너네 오빠 장가 가는데 세탁기 사줬다며? 지금 내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세탁기를 사줘? 아, 돌겠네. 네 남편 밖에 나가서 얼마나 쎄 빠지게 일하는데 네가 돈을 그렇게 써? 너 그 돈 벌려면 우리 아들이 환자를 몇 명이나 봐야 하는 줄 알아? 어쩜 지밖에 몰라, 인간이? 어머님, 그 돈 다 제가 모은 돈이기도 하고 저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제 돈 쓰는 걸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 네 돈이 그럼 우리 아들 돈 아니라는 거니? 니네 오빠도 참 양심 없다. 지 동생한테 그런 선물 턱하니 받고 싶대. 하여간 지 엄마가 뭘 가르쳐서 보냈길래 애가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아니구나. 너 내가 이번 주말에 올라가서 따끔하게 가르쳐 놓을 테니까 그리 알아. 어디 여자가 돼가지고 돈을 함부로 써대길. 집구석이라고는 없이 자라가지고 돈 쓸 줄도 모르겠다 했더니 이거 웬 아주 돈을 써대는 꼴 보면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 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아가씨의 시어머니였고 한참을 저희 결혼 선물을 해준 것에 대한 분노였어요. 아가씨는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줄 몰랐는지 아무렇지 않게 애써 웃어 보였지만 얼굴이 조금 지쳐 보였어요. 아, 시어머니신데 주말에 반찬 해가지고 오신다네.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우리 밥이나 먹죠. 다 들었어. 네가 괜히 우리 집 세탁기 사줘서 너네 시어머니 화나신 거 아니냐? 그때 뵈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던데. 에이, 아니야. 내 돈인데 뭘. 그리고 어머님 말로만 저러시지. 진짜 성격은 쿨한 분이시라 정말 신경 안 써도 돼. 언니, 미안해요. 저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전 정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음 놓으세요. 그나저나 선물 때문에 그런 거 같으셔서 그것 때문에 아가씨 괜히 곤란해지신 거 아니에요? 전 이게 더 걱정되는데. 진짜 괜찮으니까 아가씨 곤란하면 얘기해줘요. 아니에요. 진짜 마음 안 쓰셔도 돼요. 아, 괜히 전화는 받아가지고 좋은 날 언니랑 오빠 마음만 불편한 게 한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불같으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물도 다 제 돈으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지만 아가씨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였고 전 찝찝한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 시어머니란 사람에 대해서 종종 들을 수 있었는데 시누이가 결혼하기 전부터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의 간호사인 시누이를 반대하는 시어머니였으며 본인은 아들이 의사라서 꼭 부자 며느리를 보고 싶었다고 상견례장에서 대놓고 무시를 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얼굴을 보지 않아도 인성이 어떤지 알만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 동생 전문대학 나오고 간호사 하는데 그 집 아들은 의사잖아. 그래서 엄청 반대하다가 결국 그 집 아들이 죽겠다 뭐다 하는 바람에 허락한 결혼이거든.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아들 앞세워서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집안인데 엄청 반대가 심했지. 아, 그렇구나. 그래도 잘 살면 됐지. 진짜 너무하시다. 그럼 지금까지 시집살이 하면서 살고 있는 거네? 아, 너무 안타깝다. 가서 뒤집어 엎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 자기야 뭐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건데 결혼하자마자 본인 종 부리듯 하루 종일 호출해 대고 명절엔 우리 집 절대 못 오고 동생한테 해온 것도 없는 게 말대꾸나 한다며 지난번엔 뺨까지 내리쳤다는 거야. 이 말을 듣는데 솔직히 매제 만나서 똑같이 뺨 날릴래다 동생이 하도 참으래서 참았어. 어머,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뺨을 내려쳐. 그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아, 내가 다 열받는다. 어렸을 때부터 착하기만 해가지고 진짜 베풀 줄만 알고 참기만 할 줄 알지.
나도 이런 거 보면 내 동생 너무 답답해. 이런 얘기 나한테나 하지. 또 엄마 속상할까봐 절대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거든. 자기도 모른 척해. 걔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겠어? 친구들한테 해봤자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오죽 속상하니까 나한테라도 털어놓는 거지. 하여튼 진짜 내 마음이 다 안 좋다니까. 남편한테 들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집살이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시댁이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정말 착한 시누이가 그런 시집살이를 당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웠고 제가 뭘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사코 괜찮다는 시누이였고 그렇게 흐지부지 저희의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 날도 시누이는 여전히 바빴어요. 결혼 너무 축하해요, 오빠랑 새언니. 나랑 남편은 빨리 가봐야 해서 패백하는 것도 못 보고 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왜? 매제가 말해봐.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에 왔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일찍 가야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저 사실 엄마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의사기도 해서 엄마가 진료 좀 봐달라고 하셔서 빨리 가야 하거든요.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가려면 자네나 가. 어차피 의사들이 필요한 거지 며느리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에이, 왜 그래, 오빠. 미안해. 그래도 이 사람 혼자 가면 또 어머님 보기 그러실 거야. 내가 미안해. 그래도 시 끝나는 건 다 보고 갈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 응? 오늘이 가장 기쁘고 좋은 날인데 웃고 풀자, 우리. 내 맘 알지, 오빠? 하나뿐인 오빠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프다고 빨리 와야 한다고 하는 아가씨의 시어머니를 보니 진짜 어떤 인간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의 남편은 무늬만 남편이지 실질적으로 저 고부 사이에서 뭐 하나 딱히 줏대를 잡는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화가 났지만 한 번뿐인 결혼식 망칠 수 없어 애써 꾹꾹 참으며 식을 올렸답니다. 그리고 식이 끝나고 저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집들이 겸 아가씨네와 어머님을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였어요. 그리고 가족이 되니 안 보이던 아가씨의 남편의 행동들도 볼 수 있었답니다. 가만 보니 마마보이 그 자체더라고요. 엄마가 오늘도 일찍 들어오라네. 엄마 몸이 또 안 좋은가 봐. 밥만 먹고 일어나야겠는데? 괜찮지? 엄마 아프대잖아. 그래도 패백도 못 본 결혼식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가려면 자기 혼자 가. 난 못 가니까.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설마 엄마가 아프다고 일부러 그러시겠어? 당신도 너무한다. 우리 엄마 아프다는데 눈 하나를 깜짝 안 하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고려해 봤을 거야. 엄마 반대해도 끝까지 밀어붙였건만 내 부탁 같은 것도 못 들어줘? 그 말이 아니라. 알겠어. 어쩔 수 없지. 내가 언니한텐 잘 얘기할게. 먼저 간다고. 정말 언니랑 오빠 보기 미안하다. 주방에서 둘이서 저렇게 나누는 대화를 의도치 않게 들어버렸고 오히려 시누이가 민망할까봐 제가 먼저 선수를 져주었어요. 제 딴엔 아가씨가 저에게 미안함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것이었고 그렇게 배려하면서도 아가씨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 아가씨, 여기 계셨네요? 오늘 오빠가 술이 좀 취한 것 같아서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모처럼 놀러 왔는데 미안해요. 내가 정식으로 다음에 아가씨 초대할게요. 우리 시간은 많으니까
종종 만나서 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요. 저야 좋죠. 그럼 그럴까요? 사실 저희도 일찍 가봐야 할 일이 생겼는데. 그럼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그렇게 아가씨가 떠났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남편과 시어머니에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여동생이 없어서 그런지 아가씨는 꼭 제 여동생 같아 자꾸 그날 일부터 그 전일까지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아가씨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생각을 했지만 제가 달리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고 그 이후로 아가씨와 종종 만남을 가졌지만 아가씨는 처음 봤을 때와는 달리 몸이 많이 말라갔어요. 아가씨, 왜 이렇게 말랐어요? 피죽도 못 먹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네. 아니에요. 그냥 요샌 시어머니 집 앞에 고구마밭 있는 거 그거 일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타서 그래요. 아니, 본인이 좋아서 하는 고구마밭 아가씨가 왜 가서 일을 해요? 아가씨는 병원 일도 있으면서 밥은 잘 먹어요? 사실 너무 힘드네요.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제가 원체 대놓고 말을 못하는 성격이기도 한데 가만히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제가 나쁜 것 같고 이 정도도 이해 못하는 사람 같아서 마음이 힘들어요. 참 못났죠? 아가씨,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아가씨같이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의사가 뭐 대수래요? 그 아줌마 진짜 웃기네. 당연히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 간호사 며느리한테 뺏긴 것 같아서 그러려니 하다마는 정말 힘들긴 해요. 가만히 듣고 보니 아가씨는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서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아가씨를 생각해 일단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로 했고 아가씨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생각을 하는 나날이었죠. 그러다 보니 벌써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고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댁으로 첫 명절을 새러 갔어요. 저희가 좀 늦게 간 덕에 신혼애가 미리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친정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명절엔 시누이가 오긴 왔구나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시누이가 뭐라고 하려고 하던 차에 또다시 시누이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더라고요. 아들, 다시 와야겠는데? 나 설거지하다가 그릇에 손 베었다. 이거 파상풍 걸리면 어떡해? 네가 와서 봐줘야지. 정말? 근데 우리도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가긴 그렇고. 엄마 일단 피 많이 나면 근처 응급실이라도 가요. 뭐야? 내가 의사 아들 내버려두고 왜 다른 병원에서 진찰받냐? 너 아주 결혼하고 변했다 변했어? 네가 이럴 수 있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의사 만들었더니 지금 엄마 다쳤다니까 다른 의사한테 진료봐라 이거네? 그것이 그렇게 시키던? 아니, 하은이는 그런 말 안 하지. 왜 또 하은이를 걸고 넘어져요? 알겠어. 진정해, 엄마. 일단 지혈 좀 잘 해놔요. 신우 남편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쩌렁쩌렁 소리에 신우이는 가방에서 무슨 약을 복용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해보니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신우이는 시어머니의 노이로제에 신경 안정제까지 처방받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첫 명절 새러 갔더니 착한 신우가 안정제 복용하며 밥 한 술 못 두고 있었고
결국엔 저를 보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얘기를 했어요. 언니, 나 시어머니 호출와서 갈게요. 이번에도 오래 못 있네요. 미안해요. 오빠랑 엄마한테도 미안해, 정말. 아가씨,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가씨 시어머니,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저 아가씨가 이러는 거 도저히 안쓰러워서 못 보겠어요. 아가씨, 시어머니 누구예요? 제가 진짜 그 잘난 얼굴 좀 같이 가서 봅시다. 아니, 엄마가 다쳤다는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같이 가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화내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참다 화가 난 전 아가씨를 따라 나섰고, 아가씨 남편은 제가 따라 나선 후부터 표정이 안 좋았지만 저를 말릴 순 없었어요. 발을 동동 구르는 아가씨를 앞세워 아가씨의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익숙한 동네를 지나 아가씨의 시어머니를 마주했는데 정말 세상은 좁더라고요. 고약한 아가씨의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전 저도 모르게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래서 못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받는구나 싶은 마음에 웃음이 터져 나왔고, 제가 깔깔거리고 웃자 다들 놀랐어요. 어머, 여기서 뵙네요? 저 아시죠? 대명정육점 딸이잖아요, 아줌마. 익숙한 동네라 했더니 이 동네 분이셨구나. 아니, 대명정육점 딸내미가 여길 왜? 그리고 우리 며느리랑은 무슨 사이길래 지금 명절에 여길 찾아와요? 형님의 와이프셔. 하은이 새언니지. 혹시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이런 우연도 있네요. 서울 분인 줄 알았는데. 학교도 서울에서 나오고 일도 서울에서 해서 고향에 오랜만에 오죠. 엄마가 가게를 접은 후로 올 일도 없었고요. 근데 아줌마 참 뻔뻔하게도 가정 유지하고 있네요. 이래서 못된 사람이 잘 산다고 하는 건가? 아들도 의사 만들고. 뭐라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하은이 따라 그냥 한번 와봤으면 얼굴 봤으니까 얼른 가요. 나도 바쁘니까. 그래도 며느라기 손님인데 그럴 수가 있나? 아유, 어서 와요. 들어와서 맛있는 것 좀 먹다가 가도 되고. 이리 들어와요. 제 얼굴 보자마자 캥기는 게 있으시나 봐요? 아니, 아줌마, 명품 모시며 가방들 다 어디다 두고 그런 몸빼를 입고 계신다? 제가 본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서 못 알아보겠네요. 먼질나게 저희 정육점에 옷이랑 가방 맡겨두고 갈아입고 다녔잖아요. 네? 저희 엄만 명품 자체가 없으세요. 워낙 힘들게 살아오셨기도 했고, 저 공부시키느라 본인 치장도 안 하셨거든요. 아들도 모르는구나. 아줌마 20여 년 전부터 바람나서 내언님들한테 선물 받은 거 다 우리 정육점에 맡겼는데 유명했어요. 이 동네 아줌마들 중 모르는 사람 없을걸? 워낙 아줌마들끼리 휘시하기도 했어서 딱 본인들만 몰랐던 거지. 오죽했으면 그때 당시 학생이었던 내가 이렇게 생생히 기억할까? 아줌마가 말 좀 해봐요. 갑자기 웬 꿀먹은 병아리 같아요? 바람이라뇨? 말 너무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은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다 알겠는데 없는 말 지어내시면 안 되죠. 믿지 않는 아들을 뒤로하고 전 말을 이어나갔어요. 네, 사실은 이러했죠. 저희 엄마의 정육점에 항상 물건을 맡기는 아줌마가 신우이의 시어머니였고, 그 사람은 허구한 날 카바레에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아줌마였어요.
집에선 뒷바라지 잘하는 아내에 아들 공부 뒷받침해주는 엄마로 포장이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남편이 출장만 가면 카바레에 가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이중 생활을 해왔답니다. 그리고 받은 선물들을 매번 우리 정육점에다 맡기면서 저 남자 이 남자 만난 얘기를 늘 저희 엄마와 동네 아줌마들한테 주책맞게 떠들어댔던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엄마가 이제 그만 좀 하라며 얘기를 하자 동네방네 정육점에 상한고기 판다고 가지 말라고 떠들어댄 적도 있던 아주 무서운 아줌마였어요. 전 그 얘기를 늘 듣고 자라왔던 거고요. 제 말이 끝나자 신우의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며 거짓말 치지 말라고 절규를 하였지만 신우이의 시아버진 이미 안색이 변해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몇십 년을 속고 살아왔다는 게 얼마나 큰 배신감이었겠어요. 네, 이럴 줄 알았어. 항상 이상했지. 밤만 되면 전화도 안 받고 매번 그때 우리 집에 찾아왔던 남자도 카바레에서 만난 남자지? 나한테 그렇게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 역시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는구먼. 기가 막혀. 그동안 내조자라는 마누라인 척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주 나 출장 가기만을 바랬을 거 아니야? 진짜 지겹다. 두 얼굴이야, 완전. 아니 여보, 다 지난 과거야. 그리고 지금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러겠어. 당신이 출장을 자주 가면서 날 외롭게 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랬겠어? 내가 낙이 뭐가 있어. 가고 간 날 신랑 뒷바라지에 얘 공부 뒷받침해. 그런 데라도 다녀야지. 저보고 근본 없다고 늘 그렇게 핀잔을 주셨으면서 어머닌 진짜 천박스럽네요. 그런 어머님이 저를 나무랄 수나 있겠어요? 양심이 있으셔야지. 진짜 어이가 없네. 당신 엄마란 사람 평생을 외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네. 와, 나 진짜 충격이네. 우리 엄마는 정말 고고하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니. 자식 복이 창피하지도 않아? 어떻게 인생을 그러고 살아? 내가 돈을 안 갖다 준 것도 아닌데 참나 허망하다, 허망해. 결국 제 한마디로 그 집은 파탄이 났어요. 신우의 시아버지 또한 시어머니가 늘 이상했던 점들이 있었던 터라 알고 보니 벼르고 있었더라고요. 한 놈만 걸려라 하는 심정으로 늘 살아왔는데 제 폭로로 인해 기정사실이 된 순간 시아버진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남편은 불결하다며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소송으로 가야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속은 세월만 생각하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 아무렇지 않은 척 정말 더럽다. 엄마, 다신 안 봐, 진짜. 평생 아버지랑 나 기만하면서 남자들이랑 낄낄거릴 땐 좋았겠지. 이젠 끝이야, 정말.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아들아. 여보, 왜 이 여자 말만 듣고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그리고 그땐 젊었잖아. 지금은 그 누구보다 당신한테 잘하고 아들한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 내 덕에 의사 됐으면서 이럴래?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말은 바로 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남자 만나고 다닐 때 나 독서실에서 뼈 빠지게 공부해서 의사 된 거야. 알아? 난 또 엄마가 나 공부하는 동안 같이 밤새면서 응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렇게 즐기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네. 불결해.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깔끔히 끝내. 어차피 당신은 다른 남자들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잖아. 얼른 끝내자고.
그리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아가씨의 시부와 시모는 이혼을 하였고 그래도 살아온 세월 때문에 소송까진 가지 않고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시아버지가 그동안 부정당한 삶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소송을 건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은지 조용히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틋하게 아끼는 아들은 시어머니와 절연을 했다고 합니다. 허구한 날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하여 아들과 자리 한 번만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신우이는 그동안 당한 게 있어서 절대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요. 네 말은 듣잖니? 우리 아들 좀 보게 해줘. 병원으로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아. 네가 좀 얘기 좀 해줘라. 제가 왜요? 저 그렇게 무시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줌마랑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어디 전화를 합니까? 그렇게 구박하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남자 그렇게 좋아하니까 늙음하게 호구 하나 물어서 잘 살아봐요. 아줌마 특기잖아요? 이제 이 번호 차단할 거니까 연락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이만. 뭐? 아주 이제 네 세상이다 이거지? 내가 이래서 너 같은 애 며느리로 안 두려고 했어. 아주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 마음대로 떠드세요. 그동안 저한테 뭐라고 할 자격도 없는 아줌마한테 깜빡 속아서 산 세월이 분한데 참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아들이랑 남편한테 미안하면 그냥 회개하고 조용히 사세요. 그게 아들과 아버님을 위하는 일이니깐요. 그 전화를 끝으로 신우이는 그렇게 본인을 미워하던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신우이의 남편에게 상처받은 마음들도 있어서 사실 온전히 회복되기란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또 신우이 남편은 연애 때처럼 신우이에게 다정하게 잘 대해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안정제까지 복용하던 신우이는 완전 얼굴도 달라지고 밝아졌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꽤나 충격을 받으셨다곤 하지만 늘 마음속으로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살아왔던 터라 오히려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그동안 증거를 잡으려 애를 썼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야 바로 잡은 것 같아 다행이었죠. 언니, 너무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도 시집살이 당하고 살았겠죠? 그날 언니의 말 한마디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편해졌어요.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참 언니한텐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에요. 에이, 뭐가요. 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기만 한 건데요. 본인 인생 그렇게 살아온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뭐. 아가씨가 지금 행복해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우리 지금처럼 그냥 잘 지내면서 서로 안 좋은 일, 좋은 일 교류하며 털고 지내요. 네, 언니 고마워요. 오빠의 와이프 제 새언니가 아니라 친언니라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우이와는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둘이 아이 낳은 시기도 비슷하여 공동육아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둘이서 아가씨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정말 평생을 외도만 저지르고 살던 사람이라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어떻게 남편과 자식을 기만하고 살아왔는지도 대단하다고 얘기한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신우이는 표정도 밝아지고 정말 늘 웃으며 지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행복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또한 이 일을 계기로 본인의 동생과 딸이 행복해졌다는 사실에 늘 저에게 고맙다고 한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말 세상엔 비밀이 없다고 느껴요.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야겠다고 느끼는 나날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이맘때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